사라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밀. 일부. 은하는 늘 평범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 도윤의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 식탁 한쪽에 올려두는 그 흔한 며느리였다. 결혼 7년 동안 큰 트러블도 없었고 아이는 없지만 둘만의 조용한 삶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범한 일상의 첫 번째 금이 갔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또 회식이야? 도윤은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몸을 털썩 던졌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술 냄새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여자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향수 바꿨나? 도윤은 눈을 피했다. 회사에서 여직원이 새로 향수 샀다고 뿌려줬어.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이었다. 은하는 직감으로 알았다. 도윤이 거짓말할 때면 늘 귀 뒤쪽을 긁었다. 지금도 어김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안하게 만든 건 주방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시선이었다. 시어머니 명자는 말없이 도윤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다음 날 은하는 남편이 셔츠를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2인 식사 19만 8천 원. 그날은 회사 회식이라던 날이었다. 자기 이거 회식 맞지?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은하야, 결혼은 원래 서로 모르는 부분 하나씩은 있어. 괜히 쏙 긁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 그 말투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하는 잠든 도윤의 폰을 조심스레 들고 욕실에 갔다. 평소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며칠 전 도윤이 급하게 화면 켜는 걸 본 적이 있었다. 3029. 숨을 참고 눌렀다. 그리고 폰이 열렸다. 메신저 최상단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은하의 온몸이 굳었다. 오늘도 좋았어요, 오빠. 내일도 보고 싶어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끝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 집에서 나오기로 한 건 진심이죠? 은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어머니는 뭐래요? 오빠가 나랑 사는 거 반대 안 한다 했잖아. 어머니? 지금 여기에 등장한 어머니는 누구지? 은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윤이 바람이 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이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패였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끔찍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한 말은 더 섬뜩했다. 은하야, 사람은 원래 행복을 찾아가야 하는 거야. 꼭 그게 너여야 한다는 법은 없단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집에서 뭔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남편이 실종이었다. 2부. 도윤은 그날 아침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출장 좀 다녀오겠다는 말만 툭 던지고 여행용 가방 하나만 들고 휴대폰도 집에 놓고 갔다. 이상했다. 그는 휴대폰 없이는 커피 주문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도윤이 출장 간대요? 명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TV만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잠깐 갔다 온다더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 말투가 너무 무심했다. 자식이 갑자기 출장이라는데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은하는 불안해서 도윤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 도윤 씨 출장 갔다고 해서요. 일정 문의 좀. 출장이요? 그런 일정 없는데요? 순간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렸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의 폰에서 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나오기로 한 거 진심이죠? 어머니는 뭐래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고 왜 시어머니가 껴있는 걸까? 밤 12시쯤 은하는 물을 마시려 거실로 내려갔다. 그러다 멈춰섰다.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하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그리고 들려왔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지? 여자는 낮게 속삭였다. 예. 오빠가 마음 정했어요. 그 여자랑은 끝이라고.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그녀가 도윤의 불륜 여임은 확실했다. 근데 애는 뭐래? 아이는 괜찮다고 했어? 에? 누구이? 은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자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배도 이제 너무 불러서.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불륜녀가 임신을 했다고? 그리고 이 대화는 분명히 들렸다. 좋아. 은하한테는 내가 어떻게든 말할게. 너랑 오빠가 같이 살려면 그 여자는 이제 집에서 나가야지. 은하는 숨이 턱 막혀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발끝이 쓰레기통에 닿으며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정적. 그리고 천천히 열린 방문. 명자와 그 여자. 둘 다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하야, 이 시간에 왜?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다 들었어요. 임신도 그렇고 같이 살겠다는 게 제 남편이잖아요. 여자는 배를 감싸주며 은하를 노려봤다. 미안한데 우린 오래됐어요. 언니가 몰랐을 뿐이지. 오빠는 지금. 그 순간 명자가 손으로 여자의 팔을 잡아 끌며 제지했다. 됐어. 지금 말해봤자 싸움만 되지. 은하야,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은하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참, 도윤이는 당분간 못 돌아와. 무슨 뜻이에요? 명자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 아이 때문에 일이 좀 커졌거든. 그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혹시 남편이 사라진 건 임신 때문? 그리고 시어머니도 무언가 알고 있는? 하지만 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도윤은 출장도 아니고 연락 두절도 아니었다. 그는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집 현관 앞에 피 묻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3부. 새벽 3시. 서연은 휴대폰 진동에 눈을 떴다. 화면에는 101동 CCTV 안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잠결에 확인하려던 순간 화면을 본 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젯밤 11시 48분 101동 지하주차장. 영상 속에는 시어머니와 한 남자가 서둘러 무언가를 트렁크에서 꺼내 옮기고 있었다. 그 도시락 가방. 그건 분명 시어머니가 늘 자신에게 들려보내던 그 검은 가죽 보온 가방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류 뭉치, 현금 다발, 그리고 익숙한 붉은색 봉투.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봉투는 남편이 회사 기밀 유출로 의심받았던 때 사라졌던 바로 그 증거 봉투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동안 남편의 누명을 씻기 위해 발버둥쳤던 기억이 스쳐갔다. 결국 모든 의심은 남편에게 돌아왔고 회사는 그를 정직 처분했다. 시어머니는 그때 말했다. 아휴, 내 남편이 좀 멍청한 구석이 있어. 네가 잘 관리했어야지. 하지만 정말 멍청했던 건 자신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며칠째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서랍을 당기자마자 비밀번호가 걸린 작은 금고가 나왔다. 남편이 말했던 숫자가 떠올랐다. 어머니 생일. 내 생일. 삑. 잠금이 해제됐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금고 안에는 정리된 봉투와 서류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전부 시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민성 기밀봉투 사건 처리 완료. 며느리 통장 자동이체 관리. 아들 보험금 설계. 박 과장과의 합의문 초안. 서연은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보험금 설계? 남편의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은 3억 2천만 원. 수익자는 김정순 시어머니 본명. 이걸 다 시어머니가 계획한 거였다고?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서연의 돈을 조용히 빼갔던 것도, 그리고 남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폭언을 쏟아붓던 이유도 단 하나였다. 보험금. 서연은 두 손을 떨며 입을 막았다. 어머니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였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김 여사님, 오늘 밤에 약속된 장소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쪽은 문제 없겠죠?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오늘? 또 뭘 하려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번엔 자신이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니라 서연에게서 최대한의 돈을 뽑아내기 위한 마지막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끝내려고 했구나, 나까지. 서연은 눈가를 닫고 금고 안에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시어머니 방을 나오려던 순간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가 굴러나왔다. 검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민성 마지막 대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시끄러. 너 같은 애 하나 없어지는 게 낫다니까.
그래야 보험도 타먹고 서연이 돈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찰나의 순간 서연은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그날 새벽 이후 남편은 의식이 흐려진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을 이렇게 말해왔다. 아휴, 민성이가 속이 안 좋아서 갑자기 쓰러졌잖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범죄야. 그리고 그 죄 반드시 내가 밝힐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가야 할 곳은 단 하나. 박 과장이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그 장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서연아, 오늘 좀 할 이야기가 있다. 나한테 와라. 중요한 말이 있다. 서연은 문자창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서연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부. 박 과장과 시어머니가 만나기로 한 장소는 도심 외곽의 낡은 창고형 사무실이었다. 밖에서 보면 정상적인 물류창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뒷거래를 위해 사용해온 장소였다. 서연은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오늘 끝낸다. 가방 속에는 3가지가 있었다. 시어머니 금고에서 가져온 보험 설계 자료, 남편과 시어머니의 마지막 녹음 파일, 남편 사건의 증거 봉투 원본. 서연이 수년간 풀지 못한 모든 퍼즐이 지금 이 가방 안에 다 들어 있었다. 서연은 몰래 창고 뒤쪽 벽에 붙어 안을 엿들었다.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박 과장, 지난번 서류는 제대로 처리했지? 박 과장이 낮게 대답했다. 예,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며느리 쪽에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들킬 수도.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남편일 땐 좀 귀찮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정리할 거야. 정리. 그 단어에 서연의 손이 떨렸다. 박 과장은 잠시 멈칫한 뒤 말했다. 정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비웃었다. 돈만 넘기면 돼. 서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는 이미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남편 상태도 내가 관리 중이고 그 애까지 멀리 보내버리면 이 돈은 전부 내 거지. 서연은 숨을 삼켰다. 내 통장 자동이체를 바꿨다고? 그 말은 곧 서연의 모든 자산이 서서히 시어머니 계좌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 당신은 너무 욕심이 많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었다. 서연은 창고 문을 힘껏 밀어 젖혔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돌아봤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서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박 과장은 당황해 서류를 품에 숨겼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 USB 남편과의 마지막 녹음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다 들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쌌다.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 그건 보험금 3억 2천. 그게 목적이었죠? 서연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제 돈? 아니면 남편에게 씌운 누명? 어머니, 제가 뭘 먼저 이해해드려야 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박 과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서연은 가방에서 남편의 기밀봉투 원본을 꺼내 탁자에 올려뒀다. 이건 남편이 훔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박 과장과 함께 옮긴 거죠. 시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나며 절규했다. 그건 너희 둘을 위해서야.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진작에. 우릴 위해서요? 서연은 한 발 더 다가갔다. 남편을 죽이려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켜서 보여줬다. 화면에는 변호사 통화 중 기록이 떠 있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서류 스캔해서 변호사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USB도 복사해서 회사 윤리팀에 자료 제출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안 돼, 서연아, 그건. 네가 뭘 모르고. 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남편의 억울함도 풀릴 거고 어머니가 저지른 일도 드러날 거예요. 서연은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다. 안 돼. 그 자료만 있으면 나는 끝이야. 서연아, 제발 그 자료 내놔. 서연은 당황해 몸을 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힘은 놀랍도록 강했다. 박 과장이 급히 둘을 말리려 다가오는 사이 탁자 끝에 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종이들이 창고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폭행 및 금융사기 의심 현장 맞습니까?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예, 제가 신고했습니다. 서연아, 너 나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오늘은 제가 지킵니다. 남편도 저도 우리의 미래도. 경찰이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동안 서연은 마지막으로 창고 안을 둘러봤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다. 시어머니 금고 안에 있던 서류 중 하나, 서연 이름으로 된 두 번째 보험 설계서의 수익자란에 박 과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과장, 당신도 끝난 게 아니야. 오부. 경찰차 문이 닫히며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렸다. 이제 끝일까? 시어머니도 박 과장도 남편을 파멸로 끌고 간 모든 어둠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류 한 장이 서연의 발끝에 걸렸다. 그 종이를 들어 올려 다시 확인한다. 보험 가입자 서연, 보험 수익자 박오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 과장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 아니었어. 그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둘러싼 금전 흐름을 조작해 온 인물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탐욕스러웠지만 박 과장은 철저히 계산하는 인간이었다. 서연은 창고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박 과장만 처리하면 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남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듯 희미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서연아, 너 조심. 박 과장. 아직 끝 아니야. 그리고 전화는 갑자기 끊겼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과장은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현장에서 빠져나가 어딘가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가방을 다시 메고 창고 문을 닫았다. 그래,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서연은 천천히 어둠 속 골목을 걸어 나갔다. 막장이었던 결혼, 파괴된 가족, 그리고 남편에게 씌워진 누명. 이제 모든 것을 뒤바꿀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다. 육부. 서연이 병원 복도를 급하게 걸어 들어왔다. 낮은 조명 아래 병실 번호들이 하나씩 지나가자 서연의 심장은 점점 더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 현우가 창가 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에는 떨어질 듯한 힘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에는 여전히 멍이 가시지 않았다. 여보, 정신 차린 거야? 아까 전화는?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박 과장, 아직 움직여. 우리 둘 다 위험해. 서연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의 누명을 파기 위해 겨우 한 걸음을 뗀 상황에서 새로운 위험이 파고들고 있었다. 경찰에 말하면 이미 손 써놨을 거야. 어머니도 박 과장도 내가 잡힐 때 분명 경찰 내부에도 누가 있었어.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네. 남편의 비틀린 미소가 서서히 올라왔다. 너 강해졌네. 서연은 남편이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 하염없이 참기만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말했다. 당한 만큼 다 돌려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잠시 후 서연은 병실 밖으로 나오며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다. 발신 장형사. 받았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박 과장 아직 움직이고 있다고. 장형사의 숨소리가 묘하게 변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 과장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엔 이미 증거가 싹 치워져 있었고 그 사람이 관리하던 계좌도 비었어요. 서연의 이마에 긴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도망간 거예요? 도망이 아니라 준비한 거죠. 최소 몇 년은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슴 깊숙이 서늘함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울렸다. 발신인 불명. 내 남편은 진실을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넌 말할 수 있겠지? 문자 아래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주소가 왔어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저도 바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자 서연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혼자 가야 해. 그래야 끝낼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주소가 가리킨 장소인 오래된 공장지대로 향했다. 서연은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문자에 적힌 사동창고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또 창고는 왜 항상 이런 곳일까? 그 순간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줘서 고맙네, 서연씨.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문을 밀자 박 과장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칼도 흉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다. 왜 도망쳤어요? 박 과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도망? 아니지. 준비라고 해야지. 당신 남편은 내가 생각보다 오래 이용한 인물이었어. 헌데 그가 갑자기 깨버렸잖아. 문제지. 당신 우리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그저 잘 설계된 수순이었지.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처음엔 관심 없었어. 그냥 조용한 며느리. 하지만 봐봐. 이제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정도가 됐잖아. 박 과장은 한 발 다가오며 낮게 웃었다. 근데 그게 나를 자극했어. 이제 끝이야. 경찰 올 거예요. 경찰? 장 형사? 이미 그쪽도 내가 손 써놨는데.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 멍하니 있어? 내가 당신 남편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그래서 난 혼자 온 게 아니야. 박 과장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뒤쪽 어둠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명은 장 형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남편 현우였다. 네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오늘 다 밝히자. 박 과장은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굳어갔다. 끝내자. 그 순간부터 긴 밤이 시작되었다. 8화. 현우는 먼지와 잔해 속에서 기어 나왔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끌어올렸다. 여보 괜찮아요? 현우는 얼굴을 만지며 상처를 확인했다. 다쳤지만 살아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먼지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검은 코트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들 박 과장 부하들이죠? 맞아. 하지만 그들도 완전히 살아남진 못했어. 일부는 구조에 휘말려 도망쳤고 일부는 남은 증거를 가져가지 못했지. 현우는 바닥에서 떨어진 서류 뭉치를 주었다. 이거 박 과장이 만든 계획, 증거, 돈 흐름 전부 기록돼 있어. 그럼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살아남았고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해. 장 형사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현장을 살폈다. 이곳은 완전히 폐허야. 그들이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낮지만 박 과장은 끝까지 치밀했어. 우리가 경계해야 해. 최종화. 며칠 후 현우와 서연은 확보한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제출했다. 박 과장의 치밀한 조작과 부하들의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드디어 끝났군.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시작이 있겠죠. 그러나 그날 밤 현우의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알 수 없었다. 메일 내용은 단 한 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항상 보고 있다. 현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박 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됐어요. 그들은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먼지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처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